최고 성취를 발휘한 이를 도가에서는 진인이라고 불렀고 공자는 이것이 곧 배움이며 배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배울 학, 이 한 글자의 공자는 이렇게 많은 의미를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학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학문은 문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학문은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하는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것이 책이자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자는 논의 2인편에서 남의 잘못을 보고 돌이켜 반성하여 이를 알아야 한다. 관구얼 즈른 관과 이지인 허물을 보고 나서 인을 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 어디서나 생각을 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보고 익혀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체험이 있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전부 학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한마디로, 예? 노노 유인물이 없나요? 10-15가 없어가지고 없어. 여기. 뭐가 있어야 뭐. 여기 10-15가 없어가지고. 아, 빠진 부분이 있나 보네요. 이게 여기까지 두 장만 하나 이렇게. 아마 하나도 없어. 아마 하나도 없어. 또 있나요? 19페이지까지인데? 19페이지까지인데 19페이지까지 없는가요?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나는 10번도 없어. 10번 내가 그 포인트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아, 아마 중간에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15페이지거든요. 네. 자기도 없어. 뒤편에 한번 보시죠. 앞뒤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다 내렸는데 그 뒤에 보면 있었던데 없다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 그래? 인쇄물이 다 똑같이 안 돼가 있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어도 되고. 네, 일단 책 내용을 읽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냥 듣기만 해도 뭐 괜찮습니다. 6조, 10조. 이거는 많이 없네. 10조까지 갔거든. 열심히 들으. 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들어갈게요. 반성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점차 진보가 있게 되면 스스로 회심의 흥치가 일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잘못될까 걱정이 되어 하지 말게 이 사람아,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하고 말해도 친구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말이 옳았음이 나중에 증명되면 물론 친구를 안타까이 여기면서도 자기가 알게 된 도리에 대해서는 회심의 미소, 즉 크게 웃는 웃음이 아닌 조용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곧 기뻐한다는 것으로 마음에 터득한 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공자가 여기서 첫째로 말한 것은 학문의 종지로서 때때로와 익힌다에 중점을 두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설을 읽으면 학문이고 사설을 읽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학문의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학문은 공궁함과 외로움 속에서. 이어지는 둘째 구절은 학문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일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연구와 체험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진정으로 학문을 한다면
군자에게는 해야 할 바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바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머리가 잘릴지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의 입장에서 더 이상 당연한 일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해야 하며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곧 일생토록 공부하고 외롭게 지낼 각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공자의 삶을 더듬어 보면 알게 됩니다. 공자의 일생은 매우 공공하고 외로웠습니다. 지금이야 곳곳에서 공자를 기리면서 잘 드시라고 제사상을 차려 식은 돼지머리를 올리고 있지만 공자 살아생전에는 도시락 하나도 드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귀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부귀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자는 당시에 권력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스승인 공자가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공자 시대의 중국 인구는 수백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 수백만 명 중에 그의 제자는 3,000명을 헤아렸는 데다 그들 모두 각 나라에서 뛰어난 인재들로 평가받는 이들이었으니 실로 대단한 역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특히 군사학 전문가인 자로 같은 이는 팔을 일찍 켜들면서 선생님 우리가 해버립시다 하는 기색마저 보였지만 공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자는 안정된 사회라도 문화교육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상의 순수함과 올바름, 즉 과거의 덕성이라 일컬었던 것에 의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공고하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일생토록 교육에 종사했습니다. 이처럼 학문을 하려면 외로움과 처량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비로소 학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한다 해도 일생토록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학문이 있는 한 자연히 직위가 있을 것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직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죠. 직위의 대표적인 관계가 관포지교라고 하는 고사에서 나오는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죠. 이런 까닭에 그는 둘째 구절에서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 국가와 천추 만대를 위한 사상을 품고 있을 때가 바로 적막하고 처량할 때인데 직이 한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기쁘기 한량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 여우펑 저 웬팡라이의 원자는 꼭 먼 외국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외국에서 몇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러 온다면 우리가 즐거울까요? 그것은 외화벌이를 위해서 몇 푼의 돈을 더 버는 것일 뿐이겠지요.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자의 이 원자는 직위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형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직위를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직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친구라는 개념의 직위입니다. 인생을 같이 하는 아내나 아들, 딸이나 부모도 자신의 직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직위를 하나라도 얻을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기롭게 일생을 산다 하더라도 자기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직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문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둘째 구절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즉 그대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천천히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다.
이 사람은 먼 곳에 있는데 이 멀다는 것이 꼭 공간상 멀리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학문은 500년이 지나 한무제 때에 이르러 비로소 흥기하여 그야말로 크게 대두하였습니다. 동중서는 공자의 학문을 크게 선양했고 사마천은 사기를 지어 공자를 대단히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시간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것입니까? 이 500년 동안 공자의 학문은 대단히 쓸쓸했으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멋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셋째 구절인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 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 라는 말은 학문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불온. 이 말은 말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한다는 뜻의 원천우인, 위엔티엔 여우런 이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어려움과 괴로움에 부닥치면 누가 자기에게 잘못했다느니 자신을 돕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남을 욕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 심한 사람은 하늘까지 원망하는데 이 구절에 표현된 원망한다 속에는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학문을 하게 되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반문하기를 왜 나는 일어설 수 없을까? 왜 나는 아직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합니다. 자기의 학문과 수양, 행위 방식 등 갖가지 문제를 통절히 반성하고 마음속에 결코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생각을 묻어두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 건강한 심리이며 이래야만 군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라야 학문할 자격이 있고 인생의 도를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인생 철학을 강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의 뜻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삶 속에서 학문 수양을 할 때에는 언제나 먼저 스스로 학문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비로소 천하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고심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구절의 핵심은 중간 구절에 있는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부일러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나라 진미공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해서 참고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즐거움을 홀로 즐기는 것인가? 일 없이 고요히 앉았으니 하루가 이틀이요. 어떤 것이 남과 더불어 즐기는 것인가? 그대와의 하룻밤 대화가 10년 독서보다 나으며 어떤 것이 대중들과 즐기는 것인가? 이 가운데는 텅 비고 훤하여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 공경대부 수백인만 용납하리요. 如何是独乐乐？曰无事此静坐，一日是两日。如何是与人乐乐？曰与君一席话。